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온라인 클래스로 여러분을 만나는 김종민 선생님입니다. 다들 집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EBS에서 수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오늘 내용은 대기 중인 수증기와 상대습도입니다. 앞에 선생님이 영상을 이제 틀어줬는데, 지금 이것도 영상이지만 앞에 선생님이 만든 그 짧은 것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날씨 변화가 이 지구상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난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서 이제 그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우리 지구에서 다양한 날씨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는 일단 공기 중에 대기가 있어야 된다. 그 대기 중에서도 특히 수증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공기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그 수증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예요. 대기 속에 포함된 수증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수증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교재를 펴시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물 한 잔만 마시고 시작할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에는 항상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수증기를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죠.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그 수증기량에 의해서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 거 우리가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습도라고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런 습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를 나타내는데, 그걸 배우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이 단어 뜻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먼저 여기 포화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응결 그리고 이슬점이라는 네 가지 단어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포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포화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일단 이 단어 뜻만 놓고 보면 뭔가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더 이상 막 먹다가 더 이상 더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배가 포화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밥 먹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선생님은 씁니다. 왜냐면 나는 그 말 뜻을 아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포화라는 얘기는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득 차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가득 차 있지 않다. 그렇죠. 그때는 한자를 써서 불포화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로 따지면 더 먹을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과포화는 무언가? 과포화라는 말이 있는데, 과포화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너무 더 먹은 거예요. 초과해서. 그럴 경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렇죠. 토하잖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넘어섰을 때는 토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너무 많이 먹었다라는 말을 쓸 때 과식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포화 상태를 넘어서 더 가지고 있는 경우를 과포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단어의 뜻을 수증기량으로 그대로 갖고 오면, 자, 수증기는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준을 잡을 때 뭘 기준으로 잡냐면 공기 1kg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공기 1kg 여기 딱 놓고 봤을 때 이 안에 수증기가 얼마나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기가 현재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을 최대로 가지고 있을 때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때 이 공기는 포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화 상태의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가 얼마냐, 그 수증기 양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공기 1kg이 수증기 10g을 최대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10g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10g보다 덜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5g만 가지고 있으면 이 공기는 현재 불포화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0g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포화 수증기량이 10g인데 11g이 들어가 있으면 이때는 우리가 과포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포화 상태의 공기다.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 간단하게 작은 다른 예를 좀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라면 한 박스가 있어요. 자, 이 라면은 몇 개짜리냐면 24개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라면의 개수는 총 24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 상자 안에는 최대 라면을 24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자는 24개가 들어가 있는 이 상자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현재 포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포화 상태.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를 빼볼게요. 자, 하나를 빼면 그때는 여기 지금 23개가 들어가 있겠죠? 전체 4개까지 담을 수 있는 상자에 23개밖에 없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이 상자가 불포화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 24개가 있는데 이렇게 라면을 더 넣어 보겠습니다. 이미 꽉 차 있는데. 자, 둘, 셋. 지금 24개까지 있을 수 있는 상자에 라면이 2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포화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어떤 경우가 일어나냐? 네, 의도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라면이 밖으로 떨어지게 되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대량, 이 상자의 경우로 보았을 때 포화 라면 개수는 총 24개입니다. 24개. 그리고 그걸 넘어가는 양은 밖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죠. 자, 이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 중에 라면 상자 하나는 공기 1kg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라면 개수들이 수증기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갈 수 있는 24개, 라면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24개가 바로 포화 수증기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까 24개였는데 라면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떨어져 나왔죠? 그럼 공기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포화 수증기량보다 수증기가 더 많이 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 수증기도 밖으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밀려나오게 되냐? 수증기는 액체, 고체, 기체 중에 그렇죠. 기체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기체 상태가 더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튕겨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얘가 그 공기에서 밀려 나오냐면 물방울로 맺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여기 물컵, 선생님이 그냥 이거 가지고 오지 않았겠죠? 여기 보면 바깥에 여기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 있어요. 보입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죠? 물방울이 맺혀 있어요. 자, 이 물방울이 맺혔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물방울이 없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거 많이 느껴봤을 겁니다. 자, 이렇게 물방울이 맺혔다는 거는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물방울의 형태로 밖으로 밀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증기,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액체 상태의 물방울로 되는 현상을 응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응결.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게 되는지는 여기 그래프를 보면서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 포화라는 말의 의미,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의 뜻, 그리고 응결, 응결이 언제 일어나는지. 자, 응결은 공기가 포화 수증기량보다 많이 수증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차이만큼이 물방울로 응결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 그래프는 조금 여러분들 봐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선생님과 이 수업을 꼭 들어줘야 되고요. 조금 헷갈리고 어렵더라도 한번 이해하면은 그 뒤쪽 상대속도까지는 아주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내서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로 가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65쪽의 그림 4입니다. 뭐 책에는 35까지 있는 것 같고 여기는 30밖에 없지만 그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이 그래프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포화수증기량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포화수증기량 곡선. 곡선이잖아요. 그리고 포화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포화수증기량을 각각의 온도에서 쭉 점으로 찍은 다음에 이어준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포화수증기량은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공기가 1kg이더라도 A라는 공기와 B라는 공기 각각 1kg 있다면 이때 A와 B의 온도가 다르다면 포화수증기량은 서로 다릅니다. 같은 1kg이라도 이 두 공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서로 달라요.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측정을 해가지고. 와, 왜 자꾸 저기 지금 내 눈! 왜 자꾸 사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으면 막 아무도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오고 문자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미 다 온도에 따른 수증기량, 포화수증기량을 측정해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10도일 때는 포화수증기량이 얼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도일 때는 얼마고 점점 쭉쭉쭉쭉 찍어서 0도일 때 포화수증기량, 5도일 때 포화수증기량을 점으로 쭉 찍은 다음에 이어서 이 그래프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빨간색 곡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각각의 온도에서 그 공기 1kg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 즉 포화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이 그래프 빨간 선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공기들은 무슨 상태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자, 수증기량, 포화수증기량이 못 미치는 상태, 여기 네모 그 아래쪽의 부분을 불포화 상태의 공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포화.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곡선 위에 존재하는 점들을 우리가 포화 상태에 있는 공기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를 넘는 부분, 이 영역에 있는 공기들은 뭐라고 할까요? 무슨 상태에 있다고 할까요? 이쪽에 있는 상태는 우리가 과포화 상태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먼저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온도가 0도인 공기는 1kg 속에 수증기를 최대 얼마만큼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최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얼마인가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얼마입니까? 그래프를 보면 자, 0도일 때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1kg은 이제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여기 지금 다 1kg 기준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온도만 보면 되는데 0도 가로축이 기온이니까요. 여기 0도를 찾아보면 0도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여기 빨간색 그래프와 만나는 요 점의 세로축을 읽어주면 되는데 친절하게 여기 나와 있죠? 3.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8g. 그래서 0도씨 1kg의 최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3.8g이다 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0도가 아니라 여기 용량이 아니고 말을 더 리는이죠. 10도일 때 10도에 1kg의 공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은 얼마냐? 포화 수증기량을 읽어주면 되니까 10도 여기서 위로 쭉 올라가서 요 그래프와 만나는 점, 요 점
요 점의 세로축, 즉 3.8이 아니라 이때는 7.6g다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15랑 25는 어떻게 해요? 그래프에 없는데. 자, 만약에 내가 이걸 물어볼 거면 문제에서 주겠죠. 15에는 얼마다? 25에는 얼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여기서 읽을 줄만 아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교재에는 없지만 선생님이 점을 하나 찍어봤습니다. 여기 A점 잘 보이나요? A. 자, 요 A 지점에 공기가 있어요. 자, 이 A 지점의 공기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 A는 지금 현재 A 공기의 온도는 20도예요. 20도에 1kg입니다. 지금 1kg을 기준으로 잡고 있으니까. 그럼 이 공기, 이 A 공기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나요? 자, A는 여기 빨간색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현재 불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불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에 있고요. 그럼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A 공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얼마냐면, 수증기량, 자, A 상태에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그 A가 있는 쪽에 세로축을 읽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 세로축으로 쭉 가보면 만나는 지점이 7.6입니다. 7.6.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거는 수증기량이 7.6g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A 공기는 현재 이 A 공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 즉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냐면, 포화 수증기량은 여기서 위로 쭉 올라가면 요거 14.7입니다. 14.7. 그래. 자, 그래서 어떤 온도, 즉 A 공기와 같이 20도에 있는 이 공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 즉 포화 수증기량을 알기 위해서는 그 그래프 위쪽으로 쭉 올려주면 되고요. 그럼 이 공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얼마냐? 왼쪽으로 보면 요 수증기량을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14.7g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지금 7.6g만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더 다른 걸 좀 더 연습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B점을 찍어볼게요. B점. 여기랑 쭉 가까운 수평으로 가는 곳에 B점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B점의 공기는 현재 온도가 몇 도인가요? B의 온도는 현재 밑으로 내려오면 볼 수 있으니까 30도에 해당하는 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공기 1kg은 이 B 공기는 이제 그 용어를 바로바로 쓸게요. 그럼 이 B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입니까? 포화 수증기량. 이 B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을 알기 위해서는 B에서 위로 쭉 올려서 빨간 선과 만나는 점을 읽어주면 돼요. 몇이죠? 27.1g입니다. 그래서 이 B 공기는 사실은 27.1g만큼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B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얼마냐면, 여기서 이제 수증기량을 알려면 왼쪽으로 가라고 했죠? 쭉 가서 보면 만나는 점이 여기입니다. 14.7. 원래는 여기까지 쭉 가야 되지만 저기 지금 안 나와 있고 여기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B의 현재 수증기량은 점 찍어놨네. 여기 14.7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만큼 27.1만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적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B는 현재
무슨 상태다? 불포화 상태에 있는 공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잘 보셔야 돼요. 포화 수증기량을 볼 때 어디를 읽어야 되고 현재 수증기량을 볼 때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비공기를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공기는 현재 지금 30도입니다. 온도가 30도에 수증기를 14.7g만큼 가지고 있는 공기예요. Bg의 프로필입니다. 근데 이 비공기를 온도를 낮춰볼게요. 그 수증기량 그대로 놔두고 온도만 낮추겠습니다. 그러면 자, 비공기 현재 30도 그리고 14.7g을 가지고 있는 이 비공기를 20도까지 온도를 낮춰볼게요. 자, 수증기량은 그대로 갖고 있겠습니다. 온도만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수증기량이 그대로기 때문에 얘가 위아래로 움직일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수증기는 14.7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온도만 내리면 얘는 점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왜냐면 20도 여기 있으니까 30도에서 20도로 쭉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도까지 딱 내렸더니 요 비공기가 이제 여기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딱 만나는 지점이 됐어요. 자, 그럼 이때 하나만 더 여기다 추가를 해볼게요. B의 원래 포화 수증기량은 30도일 때 27.1g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불포화 상태의 공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얘를 이제 온도를 낮췄더니 현재 수증기량은 그대로고요. 자, 포화 수증기량이 몇 g이 됐을까요? 이제 B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B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원래 여기 있던 B가 여기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럼 이때 포화 수증기량은 여기 이 빨간색 선이랑 만나는 지점을 보라고 했으니까 지금 딱 거기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온도를 낮췄을 때 B의 포화 수증기량은 14.7로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비공기는 이제 무슨 상태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렇죠. 최대 14.7만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14.7만큼 갖고 있으니까 얘는 포화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더 나오고 싶은데 공간이 없으니까 저는 밖으로 빠져서 설명만 할게요.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온도를 낮출 때 현재 수증기량은 변하지 않았어요. 뭐만 변했습니까? 포화 수증기량만 변했다는 겁니다. 포화 수증기량.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온도를 더 내려볼게요. 온도를 더 내려서 이번에는 몇 도까지 내릴 거냐면 10도까지 내릴 거예요. 현재 수증기량은 여전히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 그대로 14.7g. 포화 수증기량은 변하겠죠. 왜냐하면 온도가 변했으니까. 자, 보자. 미안해요. 봅시다. 여기 B가 이제 온도를 더 낮추니까 이쪽으로 또 쭉 가게 되겠죠. 몇 도까지 갈 거냐면 10도까지. 그 만나는 점이 여기니까 B가 여기에 비공기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구분하기 쉽게 여기를 B1, 2, 3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B1이겠네요. B1, B2, B3. 약간 헷갈린가? 아무튼 자, 그러면 저렇게 10도로 내렸을 때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10도의 공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은 올라가니까 빨간색 선,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이 점의 수증기량이 얼마냐면 7.6입니다. 7.6.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7.6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최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7.6g이잖아요. 7.6g인데 14.7g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상태죠? 그거는 나 더 나오고 싶은데 여기 과포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얼마일까요? 이 둘의 차이는 7.1g이죠. 7.1g. 그럼 이 7.1g 최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지고 있는 이 7.1g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물방울로 응결되게 되는 거예요. 응결. 그래서 여기 요 차이만큼이 수증기로 응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해요. 처음에 30도짜리를 쭉 온도를 낮추다가 딱 포화 수증기량과 만나는 위치 있죠. 만나는 위치의 온도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쭉 가다가 이 포화 수증기량과 처음으로 만나는 이때 온도 여기 몇 도입니까? 20도. 요 20도를 이 비공기의 이슬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슬점. 지금 뭐가 지금 내용이 되게 많죠?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 경고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설명 잘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제대로 못하면은 뒤에 상대색도도 못하고요. 이걸로 문제 냈을 때 아무것도 못 풉니다. 그러니까 여기 되게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슬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슬점이란 온도가, 그러니까 공기 중에 가지고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되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뭔가 이슬점을 물어봤으면 답에는 몇 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몇 도, 몇 그램이 아니라 몇 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슬점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 가로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포화 수증기량과 만나기 시작하는 그때의 온도를 읽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B의 이슬점은 쭉 가서 밑으로 내렸을 때 만나는 여기 20도가 B의 이슬점이 된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하나 더 해보면 이 A 공기의 이슬점은 몇 도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 A 공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보내면 포화 수증기랑 곡선과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야겠어? 왼쪽으로 보내야겠지.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쭉 보내다 보면 포화 수증기랑과 만났어요. 여기서 딱 만났죠. 이때 얘를 온도를 읽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갔더니 10도네요. 10도. 그래서 A의 이슬점은 몇 도냐 물어보면 10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이거는 문제를 조금 보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대 습도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조금 더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